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불임, 난임, 어찌 보면 이거를 이제 사전적 의미로 얘기를 하면 불임, 임신이 안 된 거고, 난임은 임신이 잘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불임이나 난임 클리닉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크게 나누면 한 번도 임신을 못 하셨다가 나이가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임신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젊었을 때 임신을 했다가 다시 임신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조급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난임 환자들 중에 병원에 누가 많이 올까요? 남자가 많이 올까요? 여자가 많이 올까요?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한 가지가 시어머니 손에 잡혀가지고 오시는 며느님들. 저는 그런 경우는 좀 좋게 안 보거든요. 난임, 불임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섹스입니다. 안 해요. 안 해. 안 하는데 어떻게 생겨? 진짜로. 지금 내하고 막 치료하고 한참 치료하고 약을 쓰고 당신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고 약을 막 썼는데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라고 해. 그래요? 했더니 정말 부풀어. 어떻게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과 시술을 하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그게 맞아요? 난 그게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과 시술을 했어. 좋아. 그게 정상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겠냐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명 과정이 뭐냐면, 임신 과정이 난자 하나에 몇억 마리의 수억 마리의 정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중에서 하나가 되는 게 수정체가 돼야 돼. 그런 자연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난자 하나에 그 난자도 이거인지 저거인지 몰라. 한 번에 난자도 또 우르르 빼가지고, 그 우르르 뺄 때 얼마나 몸 나빠지는지 알아요? 우르르 빼가지고 정자 중에서 아무거나 대충 툭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을 통과를 한다면 자연적이지 못한 아주 인공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난임과 불임 환자들 오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섹스 하십니까? 여쭤보고. 그게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여성적 문제만 있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성적인 문제만 있냐라는 거죠. 일단은 아이가 수정이 되어서 태반을 내리는 곳이 엄마의 뱃속이기 때문에 엄마의 몸이 중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엄마의 몸이 중요한 거고, 엄마의 자궁도 튼튼해야 되고, 엄마의 영양 상태도 좋아야 되고,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을 잘 수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거는 수정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자체는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아빠가 있어야 되고, 정상적인 임신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중요하게 강조 드리는 바거든요. 자, 그래서 난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두 분 부부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또한 남자의 건강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성분들 산부인과 가서 이제 남자 요인을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자 검사를 하죠. 그러면 정액량이 뭐 몇 밀이다. 그 다음에 활성 정자가 뭐 얼마다. 이렇게 정자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하고, 정상적인 정자가 비율이 몇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만 있어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건강한 정자 수가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된다면 정상적인 관계를 하는 것보다 3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마인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불임이라든지 난임 환자분들을 보면 개인사에 관련된 것들이 좀 간혹 있어요.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긴 한데, 과연 그게 정상적인 임신이 태어난 아이한테 과연 좋은 영향으로 미칠 것이냐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좀 가지면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 어떻게든 아이라도 하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뭐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라고 엄마만 오는 거야. 또는 시어머니 손에 끌려서 오는데 알고 봤더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인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임신을 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것도 또 좀 있어요. 불임이나 난임 클리닉을 찾기 전에 부부 사이의 관계를 먼저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두 분의 건강 상태예요. 건강 상태. 우리가 섹스를 많이 하려면 두 분 다 건강해야 돼요.
제가 환자분들 오시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가 아픈데 아이가 건강할 수 있냐? 그죠? 아빠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섹스를 할 수 있냐? 엄마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섹스를 할 수 있겠냐? 피곤한데 섹스를 할 수 있겠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저는 제일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건강하지 못하는데 아이만 있으면 어떡하냐? 부모가 건강했을 때 아이도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부모의 건강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 드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이한테 항상 좋은 것만 먹이고 싶겠죠. 분유를 하나를 사줘도 좋은 분유 사서 먹이겠죠. 어디 분유가 어떻게 좋대? 그러면 어떻게든 그 분유 사와서 아기 먹이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는 뭘 먹여요? 엄마 피를 먹여요. 그러면 엄마 피가 깨끗해야 애한테 가장 좋은 걸 먹이는 거죠. 그러면 아이한테 가장 좋은 거 먹이는 거는 엄마의 가장 좋은 피를 먹이는 건데, 엄마의 가장 좋은 피는 어떨 때 나타나요? 엄마가 건강할 때, 자궁이 튼튼할 때, 따뜻할 때 피가 좋아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내가 잠 잘 못 자고,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고, 밥을 조금 먹고 소화가 항상 소화 불량이 있는데 자궁 따뜻한 약만 먹는다고 자궁이 따뜻해질까요? 아니에요. 엄마 몸이 건강한 게 최고 우선이고, 그게 먼저 따랐을 때 아이들도 건강한 피를 먹고 애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아이 갖는 것보다 당신 몸이 건강한 게 먼저 우선입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일단은 치료를 해 나가면 일단은 엄마 몸이 건강해지는 거는 1순위, 그리고 그러면 아이들도 당연히 따라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빠의 건강도 중요해요. 내가 오늘 사정한 이 정자는 보통 한 3개월 전, 심하면 6개월 전 만들어진 정자예요. 자, 그러면 내가 3개월 전에 술, 담배에 찌들어 살아 있었어. 근데 3개월 뒤에 내가 사정을 한 그 정자는 그때의 정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병원 갔다 왔으니까 이제 좀 몸을 만들어 보자. 그래, 원장님이 섹스가 중요하다 했어. 가져보자 하고 했는데 그 정자는 그 3개월 전의 정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빠도 준비를 해야 돼. 아빠 몸도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저하고 치료할 때 최소한 석 달은 치료하고 아이 가지라고 합니다. 석 달 정도 치료하면 몸도 많이 튼튼해져 있고 몸도 건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 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 무조건 관대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찾아봐도 얘기하시다 보면 많이 나와요. 현대인들 바쁘잖아요. 회식도 많고 술자리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데 자기가 건강해졌던 상황을 잘 모르고 그 상태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고요. 더 몸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왕이면 좋은 정자 주자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관계도 좋아져요. 섹스도 더 잘할 수 있고요. 솔직히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난임 환자분들 중에 우리가 언제 해야 임신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배란기 때 해야 되죠. 근데 인간은 그 배란기를 숨기게 되어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관계론 쪽으로 봤을 때도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그 배란기를 조금 유추하는 방식을 통해서 배란기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또한 요즘에는 배란 테스터기라고 해서 배택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또는 기초 체온표를 확인을 해서 언제가 배란기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경관 점액의 변화를 보면서도 배란일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쉽게 말하면 예상되는 생리일의 역순으로 14일 전이에요. 또한 반대로 말하면 배란이 되고 수정이 안 되면 14일 뒤에 생리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간혹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생리 주기가 28일이고 14일 뒤에 배란이 되고 14일 뒤에 생리를 하니까 생리를 하고 14일 뒤가 배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생리가 35일까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란이 이때가 아니라 뒤에서 역산해서 14일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 배란기 때 관계를 하고 정자가 난자와 만나면 수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상 배란일 앞뒤로 3, 4일간 매일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배란 테스터기를 사용하시라 그래요. 배란 테스터기를 했는데 그날 테스트가 나왔어. 그날은 2번 하는 날. 남편 무조건 집에 일찍 들어와야 돼.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가야 돼. 아무튼 결국은 잘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자 봐요, 일주일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주일간 할 수 있는 그 체력적인 것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젊었을 때 아니면 연애 초기 때 어떻게든 한번 하려고 하고 또 붙어 있으면 집에 있으면 뭐 있잖아, 매일 하잖아. 매일 보면 하고 싶고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막상 결혼하면 섹스리스 돼버린다. 그런데 어떻게 애가 생기겠어요? 그런데 둘째는 갖고 싶고 남편은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집에 오고 맨날 술 먹고 들어오고 엄마도 첫째 보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둘째는 가지자 그러지. 어쩌다가 한 번은 했는데 찍하고 말고 엄마는 이거 뭔가 싶어 있고 그럼 또 하겠어? 안 한다고. 그런데 오빠 또 이번에도 실패야. 하다 우리는 안 되나 봐. 누구 집 엄마가 어디 가서 시험관 나게 됐대. 그러면 그거나 가볼까? 남편 손잡고 야 쉬운 방법이니까 가자. 당신 정액 검사하고 정액 추출하고 나 해서 난자 빼고 시험관 시술해서 아이를 가져. 그게 뭐야? 그게 부부야. 섹스리스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지 않아서요. 아빠도 건강하지 않고 엄마도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시면 돼요. 요즘에 30대들 발기부전들이 있어요. 30대인데 발기부전이. 그런 사람 왜 그럴까요?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에 노출 많이 되고 안 좋은 것들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은 섹스리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다고요. 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보다 보면 사실은 난임적인 얘기를 하다가 시어머니 손잡고 며느님을 내가 진료를 하다가 일단은 가시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아드님 같이 오시라고 얘기합니다. 저 그러면 두 분 오시고 얘기 물어봐요. 일주일에 섹스 몇 번 합니까? 제가 뭐 바빠서요. 뭐 그래도 지난번에 배란기 때는 맞춰서 했는데요. 배란기 때 그래서 몇 번 했냐고요. 배란일에 맞춰서 해야 된다 했습니다. 라고. 한 번에 됩니까? 안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액량도 중요하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횟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중요하고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요. 난자가 나오면 24시간 살면 죽는다고. 그 기간에 정자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일 해야지. 매일 일정량을 정액을 쌓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정액량이 작은 사람들도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고 술, 담배 많이 하는데 정액량이 많겠어? 운동이라고는 안 하는데 정액량이 많겠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남자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의 건강은 더더욱 중요하고요. 뭐 난임이라든지 불임이라고 한다면 여성의 포커스에만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자궁이 튼튼해야 됩니다. 뭐 자궁이 따뜻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뜻한지 차가운지 원래 따뜻해요. 거기가 차가우면 죽은 거지. 따뜻해. 다른 데 부위보다 따뜻해. 왜냐하면 혈관이 더 많기 때문에. 피가 많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따뜻해요. 따뜻한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건강하냐예요. 건강해야 섹스도 하고요.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있고요. 저는 이제 환자들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담을 더 많이 드리고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많이 드리고 결국은 두 분 다 건강하시기를 저는 이제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남자한테 좋으냐 이거는 무조건 여자한테 좋으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몸에 맞게끔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한테 좋은 약을 또 주죠.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해야 돼요. 힘 딸리거든. 일주일 내내 해봐. 힘들어. 20대 때는 괜찮아. 20대 때 매일 해도 되겠지만 30대 중후반 넘어가면 매일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체력이거든. 그건 만들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단백질 섭취량도 높여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스쿼트도 해야 되고 스쿼트 좋습니다. 스쿼트 해야 잘 서. 그런 거니까 그것도 서로 좋아야 관계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안 좋으면 그것도 계속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